이거 공부하고 있으면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저걸 하고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걱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의 고민 상담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연자분께서 주신 그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 하루 4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역 공부를 합니다. 힘들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 달에 1, 2주는 쉬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 부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가야 할 추가된 사항들을 늘려가다 보니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본인께서는 이제 4주택자에서 2개를 또 매도한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분께서 질문을 5가지 정도 주셨는데요. 이때 하나씩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분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좋은 상태도 아닌데 하루에 그래도 4시간 정도씩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대구와 부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궁금한 게 생겨요. 궁금한 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구와 부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분양권, 신축 아파트, 기축 아파트, 뭐 경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가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개인으로 투자하는 거, 만약 임대사업자, 뭐 법인,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알아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아무리 임대사업자나 법인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둔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그걸 운영을 해보지 않으면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법인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퇴사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법인이었어요. 그때도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법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당장 법인을 만들어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법인부터 먼저 만들고 이거 운영하면서 내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법인을 만든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알게 되는 게 많고요. 어차피 저는 법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법인을 만들면요. 이걸 기장을 해주는 세무사님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료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매달 이제 세무사님께서 뭐 제 세금 법인에 관련된 뭐 세금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께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냥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항상 세무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세무사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여쭤보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경험이 쌓이니까 더 이걸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먼저 배워놓아야지 한다고 해서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운영을 하면서 뭐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추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빨리 그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약간 팁을 드리면 이 세무사님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무사님을 이렇게 고용을 할 때 유명한 분, 좀 알려진 분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분을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저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 그냥 제 지역에 사시는 세무사님을 이렇게 기장 세무사님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저는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카톡으로 여쭤보면 그냥 바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기장을 맡길 세무사님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너무 유명한 분보다는 나한테 그냥 바로바로 빨리빨리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무사님 통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이 법인을 좀 운영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차익형과 수익형 부동산 이 2개를 모두 미리 공부를 해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근데 보통은 보면 저희가
아파트 투자를 가장 먼저 시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접근할 때 아파트 같은 것들은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형 투자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시세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이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시세 차익형 투자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유가 자산을 빨리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 시세 차익형 투자는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만약에 상승기를 맞게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내 자산이 정말 2배, 3배씩 눈에 보이게 상승하는 게 보여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 자산으로부터 나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자산은 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내 생활 수준이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상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세가 눈에 띄게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수익형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시면서 내 자산을 어느 정도 늘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익형 투자를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병행을 하면서 이 뭐 상가 같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매달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하면 내 자산은 자산대로 이게 상승을 하게 되고 매달 나에게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약간 아까 법인 투자랑 비슷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미리 이걸 공부를 해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내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가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해서 막연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약간 상가 투자도 아파트 투자와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입지를 분석해야 되고 이게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상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제 물건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익률만 괜찮은 것들이 나오면 상가 같은 곳들은 사실 그 흐름과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렴한데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는 걸 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자금만 마련이 돼 있으면 그런 물건을 계속 분석해서 바로바로 투자를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 공부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크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일단 어느 정도 시세차익형 투자도 했고 내가 투자금도 마련돼 있고 이제 수익형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딱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겹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뭐 갭 투자, 경매 투자, 수익형 투자, 뭐 법인 투자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사실 미리미리 이걸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파악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욕심이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있으면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저걸 하고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걱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아파트 투자 공부하고 있는데 나 경매해야 된다고 경매하고 뭐 상가 투자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매듭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종목을 다 다양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아파트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아파트에 집중을 해서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종목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상 같은 거 투자하고 이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뭐 상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한 번에 이걸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아파트 투자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했던 그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다른 종목 공부를 할 때 빨리 배우게 돼요.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이 투자의 방법들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최근에 상가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가에서도 보면 입지를 보는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다른 물건 대비해서 여기가 정말 입지가 좀 더 괜찮은 그런 상가라고 했을 때는 더 괜찮거든요. 근데 그 입지를 보는 눈이 제가 계속 아파트
그 투자 공부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된 뭐 입지 분석에 대한 이제 그런 공부가 있기 때문에 입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결국 다른 종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부를 하다가 답답하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냐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답답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했던 공부 아니면 제 직장을 갖기 위해서 했던 공부는 제가 원해서 했던 공부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너무 이 공부가 하기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고 잠수를 타면서 단기간에 공부를 끝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 공부가 힘들어서 거의 매일매일 울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공부는 달랐어요. 부동산 공부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공부인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파트와 같은 한 가지 종목만 공부를 했다면 이거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지루해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종목, 새로운 종목을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그 새로운 종목을 알게 됐을 때 그때의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할 때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데 점점 제가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서 알게 됐을 때 그때의 그 기분 그게 너무 좋고 최근에 상가 공부할 때도 똑같은 이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나도 몰랐는데 요만큼 알게 됐구나.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걸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레벨이 있잖아요. 내가 이 레벨을 정복하면 그 다음 레벨을 도전하게 되고 그걸 또 정복하면 또 그 다음 레벨이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동산 공부도 이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쌓이게 돼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부동산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는 사실 그냥 공부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재테크나 부동산과 같은 공부는 내가 잘하게 됐을 때 결국 내 자산을 늘려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확실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힘들거나 답답하실 때는 항상 내가 왜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하지? 그 목적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사연자분께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는 이거 이루기 위해서 더 해야겠다. 이렇게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처럼 지역을 넓혀갈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당연히 선택지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대구와 부산을 공부하셨다면 당연히 지금 공부하지 않은 곳들을 공부하면서 지역을 넓혀가야 돼요. 근데 이분께서는 너무 그 한 지역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계속 그렇게 하셔도요,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그 지역은 변화를 하거든요. 뭐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재개발을 하고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지역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 지역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구나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지역을 추가하고 그 다음 지역을 추가하고 이렇게 지역을 넓혀 가시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옷을 살 때 그냥 한 집에서만 딱 보고 사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여러 집을 보고 그 선택 후보를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우리가 예쁜 옷을 살 수가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지역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내 선택지를 넓히는 작업인 거예요. 선택지를 넓혀야지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 주신 분에 대한 제가 좀 대답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더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너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소치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